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12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은 반드시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6개월 내 사업 주체 측이 보수 공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요 분양단지가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비서울 단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수억 원가량 저렴하면서 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상 좋다는 말 자주 들으시나요? 인상은 그냥 타고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인상은 생활 습관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고 합니다. 인상학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턱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인내심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뭔가 참을 일이 있을 때 이 턱에 힘을 꽉 주고 잘 참기 때문에 이 턱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거라고 하고요. 또 유머러스한 사람은 자주 웃기 때문에 얼굴 근육이 발달해서 광대가 좀 도드라지고 또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인상은 어떠신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인상인 만큼 오늘은 입꼬리에 확 힘주고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그 노력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 가운데로 성큼 들어온 느낌인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언제 봄이 찾아올지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어떤 지역은 좀 분양도 좀 잘 되고 또 어떤 지역은 미분양이 쌓이고 어떤 지역은 급매물이 좀 소진됐다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거래 절벽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어떤 지역에 있는 부동산인가 미리미리 좀 살펴서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어느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왜 움직이지 않는 건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투자 지역은 언제쯤 접근해야 하는 건지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부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한진 그랑빌 32평 하고요. 네. 중계주공 5단지 24평 하고 네. 이제 실거주하면서 미래 가치가 좀 나은 걸로 좀 지금 살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네. 한화 그랑빌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일까요? 노원구 거기 석대역 쪽에. 노원구 석계역 근처에 네. 한화 그랑빌 32평형과 또 중계 네. 주공 5단지 아파트는 24평형. 평형을 좀 네. 다르게 해서 그래도 중계동 쪽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화 그랑빌에 좀 넓게 거주하느냐 내 집 마련하면서도 그래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월계동에 있는 한진하나 그랑빌은 30평형대고요. 그죠? 예, 예, 예. 네, 중계주공 5단지라고 그러셨죠? 예, 예. 네, 여기는 이제 20평형대. 예. 예, 여기 요렇게 이제 요 둘 중에 어느 게 이제 거주와 투자 목적이 좀 좋을까 요 고민을 좀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가가 아주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중계동은 이런 학원과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우리가 월계동이 있는데 월계동은 여기 1호선 광운대역이죠. 네네.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과거에는 이 철도 차량 기지가 있었던 지역이고 네. 바로 거기에 동부간선도로를 끼고 철도 차량 기지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한진하나 그랑빌이에요. 예,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이 광운대역이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GTX 신호선이죠. 네. 예, 신호선이 계획돼 있고 광역철도가 또 이제 이 철도 부지가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가.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동부간선도로를 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가 되면 그 지상 부분이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지역을 보면 중계동은 서울 3대 학군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학원가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아이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학원 가기 보내기 편하고 또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네. 그런 수요자들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중계동이 이제 지금 경전철 동북선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부족했던 교통까지도 좀 정리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도 네. 앞으로 그런 안정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북선 호재까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지역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월계동에 있는 지역의 한진하나 그랑빌도 뭐 GTX 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개발 그냥 듣기만 해도 굵직굵직한 대형 개발들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도 거주를 하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충계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진하나 그랑빌 좀 이 월계동 쪽을 보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둘 다 좋은 지역인데 이 중계동이 앞으로 남아있는 좀 호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라면 중계동은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중계동에 있는 중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0년 차가 넘은 아파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진하나 그랑빌은 대략 한 20년 차 정도 된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연시 차이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는 중계동이 이 재건축의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이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이라는 게 낮아야 좋거든요. 네. 근데 중계동 일대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좀 이렇게 아파트 지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좀 높은 용적률이었어요. 그래서 한 평균 한 210% 정도 되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재건축을 했을 때 약간 좀 아쉬운 맛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번에 이제 신도시 노후 택지 특별법을 정부가 이제 제정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 특히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제정이 되고 발의가 돼서 법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면 그 수혜를 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중계동입니다. 왜냐? 여기 일기 신도시는 아닌데 왜 그 법에 이 수혜를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실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후 택지 특별법이에요. 근데 이 중계동이 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택지지구로 조성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해당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한진하나 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변화는 참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도 좋아지고 역세권 개발하면서 대형 마트에 백화점에 이런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또 그동안 좀 동부간선도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켰던 또 소리가 좀 소음 공해가 있었던 이 동부간선도로가 지하가 되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고 중랑천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호재는 가지고 있지만 이 주택 자체 있잖아요. 네. 이 주택 자체가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30년 차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더라도 나중에 리모델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GTX 호재, 뭐 역세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붙으면서 시세가 뛸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거나 착공이 눈앞에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중계동에 비해서는 주변 변화가 더 많은 반면 중계동은 재건축 하나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특별법도 제정이 안 됐고 또 제정이 돼서 진행이 됐더라도 실제로 좀 장기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대략 5년에서 뭐 7, 8년 내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월계동은 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단기적이다. 근데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아직 특별법이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재건축이 뭐 활성화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네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가, 조금 더 투자 쪽에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무래도 비교적 좀 수혜를 좀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월계동 쪽을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아니 나는 좀 길게 보더라도 혹시 그 중계동 보시는 이유는 혹시 자녀 두고 있나요 혹시? 네네. 자녀 둘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인가요? 예, 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나는 애들 교육이 좀 우선이야. 애들 교육도 좀 시키면서 조금 길게 어차피 초등학생이면 못해도 중고등학교까지는 보내야 되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네. 네네. 그러면 뭐 그 정도 한 6, 7년, 7, 8년 이렇게 좀 더 길게 거주를 하면서 추후에 이런 재건축 수혜가 왔을 때 그때 나는 좀 같이 이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거를 그때 기대를 할 거야. 그러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 목적이 우선이라면 저는 중계동 가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 월계동은 30평짜리고 그죠? 예, 예. 중계동은 20평짜리라는 게 좀 아쉬워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장기적인 목적으로 들어가야 될 지역인데 아무래도 비교적 좀 소형 평형대로 가다 보니까 네. 요 부분이 내가 그래 나 이 부분 충분히 참을 수 있어. 애들이 우선이야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충분히 중계동도 좀 긴 시간 안목을 두고 본다라면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니까 네.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라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야, 조금 애들 교육하는 거 조금 더 약간 좀 아쉽더라도 조금 빨리 내가 이런 미래 가치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진하나 그랑빌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30평짜리니까 아무래도 고자기도 더 좋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네. 약간의 둘 다 좋긴 하지만 둘 다 약간의 다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느 쪽에 내가 또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알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우선이다 그러면 중계동 가셔도 되고요. 네. 애들 교육은 조금 아쉽더라도 내가 좀 요거 거저 좀 편하게 하면서 좀 투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월계동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결정 왜냐하면 네. 둘 다 좋은 지역이에요. 네. 둘 다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게 더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가를 먼저 우선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 좀 상의하셔가지고 교육이 우선이다 그러면 중계동, 투자가 우선이다 그러면 월계동 쪽을 추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또 열심히 가족분들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성향이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원하느냐 아니면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좀 교육 환경을 좀 중시하느냐 잘 고민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드리고 있거든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그 성동구 금호동 4가에 네, 금호 롯데 아파트 있거든요. 네, 네, 거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이거 2003년에 분양받아서 거의 20년 돼가지고 네.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한 35평이고요. 네, 따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데 이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서 좀 계속 거주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예. 네, 말씀 주신 아파트가 성동구 금호동 4가의 금호 롯데 아파트 35평형 말씀 주셨는데 분양 네. 때부터 좀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계속 좀 거주를 해봐도 괜찮을지 한 번쯤 갈아탈 시기가 된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 롯데 아파트 30평대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네. 뭐 입주하셔서 쭉 사셨다고 그랬어요. 분양 받으셔가지고 네. 그냥 대략 한 20년 정도는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좀 오래돼 가는 것 같은데 뭐 나름 그때에 비해서는 가격대도 좀 많이 올랐고, 그죠?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요거를 더 살면 더 오를까? 아니면 차라리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해볼까? 요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위치를 보면 3호선 금호역이죠. 예. 3호선 금호역 바로 역세권에 딱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초역세권 단지이고 특히나 이 3호선을 통해서 위쪽으로는 구도심, 밑에 쪽으로는 강남에 대한 출퇴근이 굉장히 편한 그런 성동구 일대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세월 동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지만 굉장히 선방을 했던 아파트예요. 꾸준히 올랐던 아파트고 최근에 좀 부동산 가격이 좀 급매물 나오고 거래 절벽 오면서 가격대 좀 빠질 때도 뭐 크게 많이 빠지지 않고 그래도 나름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있었던 단지가 바로 이 금호 롯데 아파트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바로 이 입지입니다. 입지. 특히 이제 출퇴근,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지의 출퇴근이 굉장히 좋은 성동구 내에서도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 때도 나름 자기 가격대를 유지를 했고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 14억에서 15억대 정도 시세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매물들이. 네네. 그러면 그 초급매가 한 13억대 정도 나오던 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이제 14억대 정도 내외에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워낙 이제 실소유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나름 지금 어려운 시기 때도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연식에 비해서 20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거주를 한다라면 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20년 차잖아요. 네. 20년 차라는 얘기는 연식이 좀 애매해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노선을 잡고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단지입니다. 물론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봤을 때는 재건축이 좀 어려워요. 리모델링 쪽으로 좀 가야 되는 단지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다소 아쉬움은 좀 있어요. 재건축 단지들 비해서는. 근데 가지고 있는 입지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건데 저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지금 같은 시기 때 14억, 15억대 정도, 14억대 정도의 매물 시세를 하고 있다라면 한 번 정도는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향성을 잡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간적으로 조금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판단해서 결정 내리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조금 호재가 있는 쪽, 조금 더 그 10년 안쪽에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으로 한 번 정도 갈아타시게 한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거주하신 데가 성동구잖아요.
예. 우리 성동구가 제가 출퇴근이 워낙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비슷한 지역이 어디라면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마용성. 네. 들어보셨죠? 네. 마포구,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네네. 이 마용성이 실제로 이런 출퇴근이 굉장히 편한 그런 자리에 위치했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예. 이 지역들 중에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마용성이 어떻게 보면 한강변 쪽에 있는 단지들 빼놓고요. 마용성 일대를 보면 비슷한 시세, 비슷한 연식을 보면 좀 비슷한 시세를 하고 있는 단지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앞으로 이 세 곳 중에서 혼자 좀 삐져나와서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용산구거든요. 네네. 용산구가 개발 호재가 많은 거는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네, 뭐 알죠. 예, 조금요. 출퇴근 뭐 편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예. 뭐 용산 공원부터 국제업무지구 또 캠프킴 유엔사 수성부 개발 거기에 서울역 개발까지 앞으로 서울의 중심지 제2의 강남 소리를 들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용산구거든요. 예. 근데 이 용산구를 지금 같은 14억대 정도에 그냥 좀 물론 연식은 비슷합니다만은 그냥 있는 단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이면 재건축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있다면 그런 단지 쪽으로 한번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좀 더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 뭐 성동구가 나빠서 가는 게 아니고요. 성동구에서 조금 더 성동구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호롯데보다 좀 더 빨리 뛸 수 있는 비슷한 지역 쪽에서 갈아타시기를 한다면 용산구 쪽을 좀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효창공원 압력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용산구 내에 보면은 이제 도원동하고 도화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 공동역하고 효창공원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아파트들이 조금 뭉쳐 있어요. 근데 네. 여기 아파트들이 좀 비슷한 연식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고요. 또 더 오래된 것들은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한강변 쪽은 조금 더 비싸니까 여기는 좀 아쉽더라도 오히려 역사권 쪽 있죠. 네네. 지금까지도 역사권 쪽에 사셨으니까 효창공원 압력 역사권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 지금 리모델링을 가져가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지들이 지금 현재 비슷한 동평형대, 30평형대가 한 14억대에서 15억대 정도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성동구는 가지고 있는 출퇴근 입지가 워낙 좋아서 앞으로도 인기를 끌겠지만 주변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용산구는 주변에 변화도 있으면서 출퇴근도 편하고 또 바로 코앞에 국제업무지구라는 업무타운까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혜도 주변의 변화에 대한 수혜에 또 그 주변의 역세권 단지들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으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수혜 거기에 이제 앞으로 마용성 하던 게 이 세 지역 중에서 용산구가 혼자 더 뚫고 지나갈 거라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지역에 한번 갈아타기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용산구에 효창공원 압력 있죠. 네네. 그 역세권에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한번 둘러보시고 한 서너 단지 되니까 그 단지들 예. 중에 역세권에 있는 단지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용산 쪽 갈아타기는 제가 추천 한번 드릴게요. 예. 저 한번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금 빠르게 좀 갈아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용산의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항상 여러분의 고민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강서구 가양동의 근처, 그 가양 6단지 근처에서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 올 여름에 이제 만기가 끝나서 대출받아서 6단지 15평짜리를
5억 5천 정도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 네.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가능한 금액인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아마 이곳이 좀 살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 전세 만기 시기에 이 가양 6단지 아파트 15평형을 5억 5천 정도의 가격을 말씀 주셨는데 내 집 마련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내 집 마련 하려고 그러니까 참 뭐 두려움도 있고 진짜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좀 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해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제 가양 5단지 정도, 가양 6단지네요. 가양 네. 6단지를 좀 보셨는데, 네. 요거를 지금 요 금액대에 사는 게 맞는 건지 첫 번째로는 그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얘를 사도 정말 내가 투자와 거주 목적으로 잘 집을 산 건지 이게 일단은 아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내 집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좀 긴장도 되고 고민도 될 것 네.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매수를 하셔도 돼요. 예, 내 집만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이제 가양동이잖아요. 네. 이 가양동이 이제 과거에 이 택지 주기를 통해서 아파트 지구로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네. 근데 과거의 가양동은 지금 뭐 9호선 가양역 쓸 수 있죠. 네. 예, 가양역을 쓸 수 있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가양동은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던 지역이 아니었어요. 원래. 네. 왜냐하면 9호선도 개통이 되기 전에, 예, 뭐 교통도 없었어요. 심지어 교통도 없고 그냥 서울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김포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는 그냥 외곽에 있는 아파트도 뭉쳐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이 단지가 가양 6단지가 한강변에 위치했잖아요. 네. 예, 한강변에 위치했고 한강 조망이 나오더라도 한강 조망 프리미엄도 없었던 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미 이제 9호선은 개통이 됐죠. 네. 예, 그래서 뭐 여의도 가기 편하고 강남 가기 편하고 잠실 가기 편하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9호선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서쪽으로 하니까 여기에 마곡지구라고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뭐 면면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LG를 중심으로 넥센, 이랜드, S-오일 우리가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 중심의 업무타운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9호선에 업무타운까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가양동 일대 또 맞은편에 있는 둥촌지구 일대까지도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대가 맞는 건가? 그것도 뭐 큰 사이즈도 아니고 15평짜리인데 이게 5억대 중반 6억이면 이게 매수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과거에 뭐 한참 2, 3년 전 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7억대까지 가던 단지였습니다. 7억대까지 가던 단지였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좀 조금 조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정도의 이 한강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지 뭐 가양성지 2단지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비슷한 금액대를 좀 하고 있어요. 두 단지 모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는 그닥 그렇게 뭐 내가 비싸게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금액대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한강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과거에는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말고 앞으로 미래에 이 가양동 일대에 있는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30년 차가 된 단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30년 아파트 이제 준공 30년이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계속 붙고 있거든요. 9호선이라든지 또 마곡지구라는 업무타운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 양천 향교역 역세권에는 과거에 이제 CJ 부지라는 공장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 상업지로 정상화되면서
편의시설,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곡지구가 아직 덜 완성됐기 때문에 2, 3년 안에 조금 더 마곡지구에 직장인들이 더 들어선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수요가 풍부한 지역인데다가 살기도 더 좋아지고 이미 교통도 좋은 지역이잖아요.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주택이 새 주택이 될 수 있느냐.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가양 6단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지고요. 혹시나 제가 뭐 한 군데 더 추천을 드린다라면 네. 가양 성지 2단지라고 있어요. 네, 네. 예, 2단지가 오히려 이제 마곡지구 쪽에 좀 더 가까이 위치했고 서울 중심으로 보면 좀 더 6단지보다는 더 외곽에 위치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출퇴근하는 여기 마곡지구 직장인들 중심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6단지보다는 2단지가 조금 더 많이 찾는 지역일 것 같아요. 특히 CJ 부지 영향도 바로 받을 수 있고 여긴 차 없이도 쇼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차 없이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똑같이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나중에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지면 한강 조망 프리미엄까지도 형성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금액대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6단지도 나쁘지 않고 추가로 추천을 해주는 거 저는 2단지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요즘같이 조금 안 좋은 시기 때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요런 시기 때 이 급매물로 좋은 층, 좋은 호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6단지도 한 번 더 둘러보시고 2단지도 한 번 더 둘러봐서 좀 이게 한강 조망 나오고 좀 뭐 동호수 좀 괜찮은 그런 매물이 있다라면 저는 2단지까지 같이 고려해서 6단지도 찬성, 추가적으로 2단지도 한 번 더 둘러보셔가지고 좋은 매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셨으면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재건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그냥 그 순리에 맞게끔 잘 진행하고 좀 길게 보신다라면 충분히 수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 이럴 때 잘 매수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지 2단지까지 좀 더 한번 둘러보시고 매수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지역적으로는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더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 더 일러드렸으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급매물 좋은 층 나오는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함께 방송 시간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에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간략하고 좀 핵심만 전해드리는 경향이 있죠. 조금 더 긴 이야기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동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전망 이야기 전문가와 자세히 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뭐 금리 여파로 인해서 가격대도 많이 하락하고 또 급매물도 나오고 거래 절벽에 또 전세도 잘 안 잡히는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물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뭐 하나 안 좋은 소식 나오면 일희일비하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긴 관점, 4, 5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조금 묵직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또 내 집 마련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런 지역들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도 잘 버티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 호재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어딜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또 찾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안전하고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딜까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이런 장점 또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릴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 세미나가 이제 금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좀 늦으시면 꽉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예약하시길 바라겠고 저뿐만 아니라 또 이상수 또 권기현 대표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강의를 하니까 오셔가지고 관심이 있었던 지역 또 내가 혹 가지고 있었던 지역들이 어떤
변화와 흐름을 가져가는지 미리미리 살펴서 안전한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기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남은 방송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하남시 네, 가미동 네, 힐스테이트 포엘시티 거주 중이고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하시는 집인데 과연 앞으로 계속 쭉 거주를 해봐도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인지 말씀 주신 하남시 가미동의 힐스테이트 포엘시티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미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포엘시티 요 몇 평형대 거주하고 계세요? 33평. 30평형대 거주하고 계시고 분양 받으셨나 보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분양을 받으셔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가밀지구의 미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포엘시티는 과연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요즘 부동산 시장도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이 힐스테이트 포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하남에 위치했지만 여기에 가밀지구라고 그러죠. 이 마천역 5호선 마천역에서 이 천마산 위쪽에 보면 가밀지구라고 택지지구로 조성이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서울 외곽에 딱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하남시라 할지라도 그죠? 네, 근데 아쉬운 게 뭐라면 얘가 교통이 많이 아쉬워요. 그죠? 5호선 마천역을 쓰자니 굉장히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교통이 조금 굉장히 아쉬운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교통 호재가 붙었어요. 뭐 3호선 뭐 들어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네, 이 3호선이 지금 현재 오금역까지 와 있는데 이 오금역에서 연장안이 확정돼 가지고 가밀지구를 지나서 교산을 지나 가지고 하남시청역까지 연장안이 확정이 돼서 지금 예타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여기가 없었던 교통이 이제는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교통호재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면 교통호재 중에서 가장 좋은 교통호재는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아니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뚫렸는데 우리 집은 많이 안 올랐어요. 이런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하철 그냥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착공도 안 들어갔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통 요소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의 직장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럼 서울의 직장 중에서도 가장 직장인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지역이 강남, 여의도, 구도심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남하면 그 대표적인 부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교통이 강남을 간다 그러면은 영향을 좀 받아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노선도 강남 간다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많이 안 뛰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집 앞에 강남 환승에서 가면 다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승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3호선이 쭉 타고 가보면 어딜 가느냐? 강남을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이 가밀지구가 앞으로 3호선 연장안이 착공이 돼서 개통이 되면 강남을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택지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30평대 초반 시세가 한 11억대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하남 미사 쪽에 있는 지역들에 비해서는 한 1억 정도 조금 더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근데 밑에 쪽에 있는 위례 있죠, 위례. 위례 쪽에 있는 위례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5억대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 위례 말고 이쪽에 쭉 보면 판교라고 있어요. 판교. 아시죠, 혹시? 판교 아시나요? 네, 네. 판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다이렉트로 신분 당선이라든지 이렇게 강남을 갈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한 20억 정도 해요. 판교가. 판교가 20억 정도 하고 있고 위례 신도시가 1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자,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위례 신사선이라는 노선을 통해서 강남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지금 현재 계획돼 있고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위례 신도시도 그 수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위례 신도시도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위례는 송파라는 서울이 껴있는 신도시거든요. 그럼 위쪽에 있는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남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11억 정도의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3호선이 조금 움직여져서 여기가 출퇴근이 편해진다라고 한다면 위례 신도시만큼 똑같아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례 신도시는 아무래도 서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 13억에서 14억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충분히 더 추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3호선 연장에 대한 교통 호재에 대한 그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입주하신 지는 한 2년, 3년 요 정도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요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 3호선 호재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요게 착공되고 개통이 되는 시기 때까지 쭉 거주하시다 보면 지금 시세 기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2, 3억 정도는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금액대가 딱 요 금액대로 고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판교가 뭐 1력이 더 뛰고 위례가 1력이 더 뛰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여마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1력이 더 뛰었다라고 한다면 가밀지구도 1력이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쭉 거주하시다 보면 확실한 호재가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긴 안목으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대략적인 상승 목표 가격도 일러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좀 거주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만나보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모아타운 쪽에 오래된 네. 다세대를 투자할까 하는데요. 네. 매수해도 괜찮을지 해서요. 네, 어느 지역 모아타운을 좀 보셨을까요? 네, 그 영등포구 도림동 250-111이요. 알겠습니다. 네. 영등포 도림동에 위치한 250의 네. 11번지 다세대 네. 주택을 보신 거죠? 네, 네. 이 다세대 주택을 지금 모아타운이 진행된다고 해서 네. 좀 투자를 해봐도 네. 괜찮은 건지 안전한 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빌라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보신 게 빌라인데 네,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니까 네, 확실하게 이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 이제 빌라를 매수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요 빌라 요거 새 겁니까 아니면 오래된 겁니까? 아, 좀 오래됐어요. 86년.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예. 그럼 요거 뭐 시세는 방 몇 개짜리예요? 네, 방 2개요. 그러면 투자 금액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월세가 껴 있어서요. 네. 투자 금액이 한 3억 가까이 3억 들어가긴 정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위치부터 좀 볼게요. 여기는 네. 뭐 지금 현재 영등포역 바로 밑에 쪽에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요 블럭 전체 블럭이 요렇게 여기 아파트 네. 하나 빼놓고 요렇게가 이번에 2차로 네.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신안산선이 좀 공사 중에 있잖아요. 네. 그 신안산선 여기 바로 이 사거리에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도 교통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주변 호재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모아타운이라는 이런 재개발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저는 최근에 서울이 네.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 흐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한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모아타운도 앞으로도 계속 지정이 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64곳이 지정이 됐는데 네. 계속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100여 곳 이상을 더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 제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계속 늘어날 거예요, 모아타운도.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게 일단 뭐냐? 좀 앞으로도 서울에서 대세 개발 사업이 될 건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재개발 있잖아요, 뉴타운 같은 네. 경우. 네. 이거 대규모로 하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작게 하자. 작게 해서 뭐 소규모 주택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좀 작게 해서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네.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재개발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노후도도 네. 노후도라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접도율이나 과소필지 이런 것까지 좀 복잡하게 봐야 돼요. 네. 근데 그 조건을 못 채우는 지역들이 많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재개발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조건 기준을 좀 완화해서 노후도도 확 낮추고 접도율이나 이런 과소필지 이런 것도 거의 보지는 않으면서 충분히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서 한 7, 8년 정도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서 많은 분들이 이 모아타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재개발이든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일반 재개발 있잖아요. 네. 일반 재개발을 보더라도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네. 이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동의율이 안 나와요. 네. 동의율이 안 나오면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사업성이 좋으면은요, 개발 별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긍정적으로 돌아섭니다. 아, 예. 수익이 있다, 돈이 된다, 네. 이런 판단이 쓰면은 충분히 그러거든요. 물론 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영등포라든지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네. 또 신안산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성을 따질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라면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얼마나 많지? 조합원에 비해서 일반 분양 세대가 많나? 이걸 많이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그게 다 네. 조합원들의 수익으로 오는 거고 그 수익이 네.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담이 줄어들수록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실은 이거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네. 그러면 높게 지어야 돼요, 주택을. 예. 예. 주택을 높게 짓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층수를 높게 올리면 올릴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지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이 층수 제한이 걸려 있는 모아타운이 있고 그러지 않은 모아타운으로 나눠져요. 네. 그러면 이제 층수 제한 기준이 15층이거든요. 예. 15층 제한이 걸려 있는 것들은 우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 중에 7층 층수 제한이 묶여 있는 지역 그런 용도 지역이 있어요. 네. 그 2종 이하의 1종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은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층수 제한 네. 15층입니다. 아, 그래서 15층 이상을 못 지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15층 이상을 허용이 되는 지역, 허용이 되는 네. 그러니까 20층, 30층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모아타운은 그냥 2종 일반 주거 지역. 당연히 3종 일반 주거 지역도 가능하겠죠. 또 네. 중공업지 그리고 네. 준주거지 이런 네. 지역들이 15층 이상까지 20층, 30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는 네. 실제로 들여다보면 준공업지 또 준주거지 또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제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외로 준공업지나 준주거지 비율이 높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다른 완전히 다 전체가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제한 묶여 있는 지역보다는 사업성은 네.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다소 좀 아쉬운 거는 투자 금액이에요. 예. 3억이라는 금액이 좀 아쉽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보다 지금 앞으로 모아타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조건 지역들 있죠. 15층 이상 네. 지을 네. 수 있는 조건 지역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 좀 투자 금액을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계속 생겨날 거니까 여기 네. 지역 조금 보류해 두시고 조금 더 중심지로 아, 바뀔 예. 수 있는 뭐 용산권 내라든지 강남권 네. 내라든지 주변 네. 시세도 받쳐주면서 충분히 이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더 숙고하셔가지고 선택을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아타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투자 보류 의견 드렸으니까 새로운 투자처 고민해 보시고 또 결정하시기 전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